오늘 아침 연세대학교에서 이 텀블러 모폭탄, 네. 이 텀블러라는 게 이 물통 그렇죠. 같은 거죠. 네, 그 보통 소풍 갈 때 아이들이 예. 들고 다니는 형태의 그 모형인데요. 커피 많이 담고 예, 다니는. 커피를 마실 때도 사용하기도 하죠. 교수 연구실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예. 연세대 학교 정문 앞 150m 지점입니다. 네. 이게 제1공학관, 또 4층인데요. 여기에 이제 김모 교수 46세가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 예, 문에 걸려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택배형 쇼핑백에 담긴 거죠. 그래서 아, 나한테 온 택배구나 싶어가지고 예. 가지고 들어가서 여는 순간 다행히 폭발은 안 되고 연소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손과 목, 왼쪽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이죠. 그 안에 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폭발이 일어났다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목숨을 거죠. 잃을 수도 있었죠. 우리가 2013년도인가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예. 결승 지점에서 바로 그 압력솥 밥 이런 형태의 그 텀블러 형태 같은 그런 압력솥 밭이 폭발이 돼가지고 예. 그때는 밥솥이건 그죠? 네네 밥솥이었죠. 그래서 260여 명이 부상당하고 3명이 희생을 당했었는데 예. 이번 사건에 만약에 이게 폭발이 됐다고 하면 비록 그 화약 장약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예. 볼트, 나사못이 안에 상당히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비산을 하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폭발과 연소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폭발은 이제 화약이 터지면서 비산하고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죠. 예. 근데 연소는 기폭 장치가 불이 붙으면서 그냥 불만 나고 폭발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 네, 비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도 사람이 다쳤습니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모 교수가 2도 화상을 목, 그다음에 팔, 손 등에 입은 그런 상태였죠. 불이 난 거군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예. 상황인 건데 지금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범인이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까? 네, 지금 투트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 타깃 다중운집 장소에 예. 모방범죄죠. 그 대량으로 어떤 테러를 가하는 형태인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모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보고 배운 걸로 추정이 되고요. 조악한가요? 형태가 굉장히 조악합니다. 예, 예. 그래서 폭발력이라든가 이런 장력이 굉장히 협소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어떤 경고나 아니면 원한이나 감정에 의한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측면도 배제를 못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테러 집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개인의 어떤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더 그렇습니다. 크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양쪽을 거죠? 다 들여다보고 있지만 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예. 개인적인 오해나 감정 아니면 또 그 연구소를 드나드는 또 다른 형태의 교직원이나 뭐 예. 예. 조교수나 이런 분들에 대한 타깃을 삼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있는 그래도 것이죠. 말이죠. 오늘 그 뭐 폭탄이란 폭탄인데 한쪽에서는 기말고사를 그대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교의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또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뭐 40분 후에 연결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예. 이 제1공학관하고 연결된 곳에서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원래 매뉴얼이 이런 겁니다. 이런 사고가 생기면 맨 먼저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안내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폴리스 라인처럼 차단을 시켜야 되고 안내방송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 경찰, 국정원 예, 예. 관계자가 오면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예. 협조해 주는 이런 매뉴얼이 있죠. 예. 그거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범인이 빨리 좀 잡혔으면 예. 하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8일에 일어난 건데 네. 시끄럽다는 이유로 페인트 칠을 하던 그 인부의 밧줄을 끊어서 이 인부가 그렇습니다. 추락사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건데 예. 8일 날 오전 8시 15분경으로 지금 경찰은 발표를 했죠. 예. 그런데 4시 반에 인력시장 갔다가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5시경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인력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음악 소리가 8시 15분쯤에 들리니까 음악을 좀 꺼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런 이유로 15층 옥상에 올라가서 고음용 커터 이걸로 이제 그 매달린 사람이 한 사람 4사람이 인부가 있었는데 2사람이 매달린 줄을 먼저 끝내려고 했는데 한쪽이 음악이 조용하고 한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그 음악 소리 들리는 쪽에 줄을 끊었는데 예. 불행히도 12층에서 건물 외벽 창틀에 실리콘 접착 작업을 하고 있던 예. 46세대 인부가 40m 아래로 추락을 해서 사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예. 주민이 살인 미수 혐의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네. 이유가 이겁니다. 예. 처음에 최초의 항모 씨 41세 된 남성의 밧줄을 끊으려다가 중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살인 미수. 그다음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밧줄을 끊었기 때문에 예. 그분이 12층에서 40m 아래로 추락을 해서 사망.
그래서 살인으로 보고 살인 미수 및 살인죄로 영장 청구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매달린 줄 몰랐다. 이게 참작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도주를 하고 12일 날 어제 체포가 됐거든요. 4일 수사 끝에. 그런데 슬리퍼 족적으로 체포가 됐는데 계속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슬리퍼 족 흔적을 제시를 하면서 당신 거라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하니 그때 자백을 했는데 결국 본인은 사람이 매달린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미 그게 다 밝혀졌고 그다음에 8일 날 아침에 그분들하고 시비를 했어요. 음악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은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이웃 간에 뭐 층간소음이나 분쟁이 잦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관리사무소라든가 또 두 번째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해심이나 배타심을 갖지 말고 이해를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방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분노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끔찍한 범행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술에 취한 것이 어떻게 그 참작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예전에 보면 심신미약의 상태나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거든요. 만취자를. 이분이 새벽 노동시장 갔다가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판례라든가 추세 판시하는 것은 상당히 이걸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핑계 삼아서 끔찍한 범행을 했는데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데 살인이라든가 뭐 상해라는 부분을 이제 봐주지 않는다. 이런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술 핑계 대고 끔찍한 범행을 하기에는 이제는 늦은 시점입니다. 불구하고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런 이유로 15층 옥상에 올라가서 공업용 커터 이걸로 이제 그 매달린 사람이 한 사람, 네 사람이 인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매달린 줄을 먼저 끝내려고 했는데 한쪽이 음악이 조용하고 한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그 음악 소리 들리는 쪽에 줄을 끊었는데 불행히도 12층에서 건물 외벽 창틀에 실리콘 접착 작업을 하고 있던 46세대 인부가 40m 아래로 추락을 해서 사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주민이 살인 미수 혐의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 최초에 항모 씨 41세 된 남성의 밧줄을 끊으려다가 중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살인 미수. 그다음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밧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분이 12층에서 40m 아래로 추락을 해서 사망. 그래서 살인으로 보고 살인 미수 및 살인죄로 영장 청구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매달린 줄 몰랐다. 이게 참작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아침 연세대학교에서 이 텀블러 못폭탄? 텀블러라는 게 이 물통 같은 거죠. 네, 그 보통 소풍 갈 때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형태의 그 모형인데요. 커피 많이 담고 다니는. 커피를 마실 때도 사용하기도 하죠. 교수 연구실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연세대 학교 정문 앞 150m 지점입니다. 이게 제1공학관, 또 4층인데요. 여기에 이제 김모 교수 46세가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 걸려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택배형 쇼핑백에 담긴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온 택배구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여는 순간 다행히 폭발은 안 되고 연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과 목, 왼쪽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이죠. 그 안에 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폭발이 일어났다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우리가 2013년도인가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결승 지점에서 말한 소프트 탁기 다중 운집 장소에 모방범죄죠. 그 대량으로 어떤 테러를 가하는 형태인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모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보고 배운 걸로 추정이 되고요. 조악한가요? 형태가 굉장히 조악합니다. 그래서 폭발력이라든가 이런 장력이 굉장히 협소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어떤 경고나 아니면 원한이나 감정에 의한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측면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테러 집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개인의 어떤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개인적인 오해나 감정 아니면 또 그 연구소를 드나드는 또 다른 형태의 교직원이나 뭐 조교수나 이런 분들에 대한 타깃을 삼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있는 그래도 것이죠. 말이죠. 오늘 그 뭐 폭탄이란
테러집단인데 한쪽에서는 기말고사를 그대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교의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또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뭐 40분 후에 연결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예. 이 제1공학관하고 연결된 곳에서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원래 매뉴얼이 이런 겁니다. 이런 사고가 생기면 맨 먼저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안내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포리스 라인처럼 차단을 시켜야 되고 안내방송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 경찰, 국정원 예, 예. 관계자가 오면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예. 협조해주는 이런 매뉴얼이 있죠. 예. 여기 그거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범인이 빨리 좀 잡혔으면 예. 하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8일에 일어난 건데 네. 시끄럽다는 이유로 페인트 칠을 하던 그 인부의 밧줄을 끊어서 이 인부가 그렇습니다. 추락사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건데 예. 8일 날 오전 8시 15분경으로 지금 경찰은 발표를 했죠. 예. 그런데 4시 반에 인력시장 갔다가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5시경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인력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죠. 예.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음악 소리가 8시 15분쯤에 들리니까 음악을 좀 꺼주라고 했음에도 바로 그 압력솥 밥 이런 형태의 그 텀블러 형태 같은 그런 압력솥 밭이 폭발이 돼가지고 예. 그때 밥솥이건 그죠? 네네, 밥솥이었죠. 그래서 260여 명이 부상당하고 3명이 희생을 당했었는데 예. 이번 사건에 만약에 이게 폭발이 됐다고 하면 비록 그 화약 장약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예. 볼트, 나사못이 안에 상당히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비산을 하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폭발과 연소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폭발은 이제 화약이 터지면서 비산하고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죠. 예. 근데 연소는 기폭 장치가 불이 붙으면서 그냥 불만 나고 폭발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 네, 비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도 사람이 다쳤습니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모 교수가 2도 화상을 목, 그다음에 팔, 손 등에 입은 그런 상태였죠. 불이 난 거군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상황인 건데 지금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범인이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까? 네, 지금 투 트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소위